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젠큐리스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냈죠. 한번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죠. 특징으로는 초과 청약이 가능하다는 거, 20%더 초과 청약이 가능하다는 거와 지금 신주 인수권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뒷부분에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금은 150억, 130억, 280억 원 규모로 모집을 하고 늘어나는 주식수가 거의 뭐 지금 1대1이죠. 100% 수준으로 이렇게 지금 희석되는 지금 신주의 종류, 이제 신주의 숫자로 보이니까요. 희석 비율이 뭐 적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면 주가는 이제 일단 조정을 좀 많이 받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신주에 대한 부담으로 좀 아무래도 뭐 약세로 흐르게 되죠. 아무래도 지금 많은 양의 이제 신주가 발행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가에 이제 좀 안 좋은 부분으로 좀 보여질 것 같고요. 이제 다만 또 자금 조달의 성격 자체도 뭐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렇게 뭐 시장에서 반응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기업의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이 3월 8일이죠. 네, 3월 8일을 이제 보시게 되면 하루 전은 권리락일이고 하루 전, 그러니까 3월 6일까지 주식을 보유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구주주 자격이 되시는 거죠. 얼마를 받을 수 있냐? 뭐 신주 배정 주식수로 보시면 되는데요. 신주 배정 주식수를 이제 보유한 주식수를 곱하게 되면 받게 되는 신주 인수권이 나오고 1주 미만은 절사입니다. 그러니까 0.64는 못 받는 거고 요건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받고요. 이제 92주를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고 여기에 이제 초과 청약이 가능하죠. 네, 보시게 되면 초과 청약이 1주당 0.2주입니다. 즉 보유 주식 수당 0.2주가 아니고 받게 되는 신주 인수권당 0.2주니까 여기 곱하면 18.4주가 되죠. 마찬가지로 1주 미만 절사. 궁극적으로는 92 플러스 18주 해서 110주를 청약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100주를 갖고 계셨다면 뭐 이렇게 청약을 초과 청약까지 포함해서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우리 사주에게는 우선 배정하지 않았고요. 기업의 이제 세부 일정을 보시게 되면 신주 인수권의 상장이 3월 28일 날 되죠. 5 영업일 동안만 이제 거래가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권리락 이전 3월 6일 오후 6시까지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구주주 자격이 되셔서 신주 인수권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얼마를 받냐? 아까 말씀드린 보유 주식 수에 곱하기 배정 비율 하시면 된다. 요 지금 신주 인수권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받게 되는 신주 인수권을 이 거래일 동안 파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상증자 자격이 되는 구주주지만 난 더 이상 지분을 늘리고 싶지 않다. 즉 뭐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지는 않다. 기존에 갖고 있는 물량만큼만 뭐 계속 보유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때 받게 되는 신주 인수권을 매도하시면 돼요. 그래야 이 권리락일이 되면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기준 주가로 하락하여 거래가 되는데 손실이 생기죠. 이 손실분을 신주 인수권을 거래하면서 어느 정도 보상받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신주 인수권 상장 폐지일에는 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5 영업일 기간 안에 하셔야 되고요. 이 신주 인수권 거래가 처음이신 분들은 제가 별도의 영상을 만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젠큐릭스 뭐뭐 R, 알파벳 R이라는 이름으로 이 신주 인수권 이게 생기게 됩니다. 구주주 자격이 되시는 분들에게 이 상장일날 이 증권 계좌에 생기고요. 그거를 이제 거래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신주 인수권의 이제 기본 개념만 설명을 드리면 신주 인수권의 가격은 유상증자 확정가액의 30에서 60% 수준으로 거래가 되는데 이 젠큐릭스의 주가가 이렇게 이제 공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확정가액은 4월 10일 날 알 수가 있어요. 대신에 신주 인수권 거래는 그 전에 이루어지죠.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차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신주 인수권을 거래를 해야 되는데요. 확정가액을 결정하는 방법 자체가 1차와 2차 중 낮은 가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1차, 2차 낮은 가액으로 결정되죠. 이 뒷부분에 별도의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해당 거래일에 젠큐릭스 주가가 급등할 경우에 적용되는 아주 예외 조항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1차, 2차 중 낮은 가액으로 결정이 되죠. 결국에는 1차 발행가액을 확인해서 지금 신주인수권 거래를 대응하시는 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젠큐릭스의 신주인수권 가격은 유상증자 1차 발행가액 플러스 알파 프리미엄이죠.
이게 이제 젠큐릭스 본주가 되는 거고, 이 등식에 맞춰서 이제 신주이스콘 가격을 유추하셔서 거래하시면 너무 헐값에 던지거나 너무 이렇게 하시는 일은 없으실 거고요. 뭐 이렇게 구주주 청약을 하고 싶은 분들은 신주 인수권을 팔지 말고 갖고 계셔야 됩니다. 계속 보유하시다가 구주주 청약일 날 4월 12, 13일 날 하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뭐 다 소화를 못한다. 그러면 일반 공모로 넘어가죠.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나 청약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실권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보셔야 될 것이 이제 주관사 한국투자증권의 실권주 수수료를 좀 보시면 좋은데,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실권 인수 금액의 15%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반 투자자들보다 이 한국투자증권은 실권주에 대해서 15% 정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실권주가 발생하게 된다면 빠르게 시장에 던질 수 있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일반 투자자보다 15%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고, 따라서 기업의 이제 실권 발생 여부를 잘 체크해 봐야 됩니다. 지금 최대 주주의 참여 정도를 보시면 좋은데, 지금 최대 주주인 조상래님은 103만 주 정도를 배정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상래님이 청약할 수 있는 배정 주식수의 30% 수준을 지금 지분 참여할 것이다, 청약할 것이다 라고 이제 지금 공시를 한 것이죠. 이렇게 될 경우 지분율이 지금 좀 변동되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죠. 지금 배정받은 수가 103만 주고 여기에 30% 수준을 청약할 거니까 보시게 되면 30만 주 정도 참여한다는 뜻이죠. 기존의 15%에서 유증 후 11%로 지분율이 더 낮아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낼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70만 주 정도는 이미 실권주가 뭐 생긴 조치죠.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은 최대 주주도 자기 돈을 주고 현금으로 주식을 사야 되는 거라서 사실 뭐 좀 부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이 하는 게 눈치 빠르신 분은 이해하셨겠지만 최대 주주도 돈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게 될 신주 인수권을 이때 팔죠. 이때 팔고 구주주 자격으로 뭐 일부 참여하는 이런 식의 이제 최대 주주도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플레이고요. 참고로 지금 예정 발행가액이라고 나온 4,323원은 단순한 그냥 예시에 불과합니다. 지금 뭐 현재 주가가 5,800원 뭐 수준인가요? 네, 뭐 유상증자를 뭐 준비하는지 어찌됐든 주가가 좀 많이 올랐네요. 7,120원이죠. 뭐 이 예정 발행가액은 단순 예시고 이제 확정가액이 결정될 당시 주가의 흐름에 따라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할인율 25%를 적용해서 다시 결정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예시라는 것을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유상증자 신주 상장은 5월 8일이죠. 5월 8일이니까 뭐 이틀 전에는 지금 권리공매도로 먼저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3일부터 가능하겠죠. 뭐 이때 미리 권리공매도로 신주를 이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젠큐릭스 뭐 유상증자 관련 공시 나와서 살펴봤고요. 또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뭐 헷갈리거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성심껏 답변을 드리니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